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리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200~3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직원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해오다가 덩그라니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방송을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은 쓸쓸하다는 기분을 가끔 느끼곤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밖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좀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저를 만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위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저를 도와주시는 출판사 측에서요, 조만간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얼굴을 마주대고 좀 부대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뭐 2~3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이런 기회가 마련될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모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황금부엉이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고개 숙여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준 패밀리 분들을 직접 마주할 날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10월 2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요,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사항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2주 전에 있었던 5% 하락장에 많은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최근 들어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우상향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500이 0.74%, 다우존스가 0.56, 나스닥이 0.71% 올라갔고요. 러셀 2000이 0.36%, 따라서 모든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어제도 이어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의 각 개별 종목의 퍼포먼스를 좀 살펴보면요. 차지 포인트가 오래간만에 6.5% 이상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알리바바가 너무 좋죠, 요즘에 6.18%. 따라서 알리바바의 주가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멀쩡한데 만약에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지금 한 20% 넘게 올라갔잖아요. 자, 다음으로는 NBTA 인바이테라는 기업인데요. 5.22% 올라갔고요. 스킬즈가 4.67,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4.45% 상승했고요. 크리스프가 4.1. 전반적으로 유전자 관련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네요. 자, 코인베이스도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겹쳤거든요. 그러면서 4.19% 상승하고 진로우는 어저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4%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그 클라우드 플레어죠. 4.38%.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은 이제 반납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업스타트가 이틀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4.21%. 이 두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약간의 이제 워닝 신호를 우리가 좀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파이 같은 경우는 3.02% 떨어졌고요. AGC가 2.53%, 레모네이드가 1.12.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무래도 어제 주식시장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연결이 되어 있는 Exchange Traded Fund,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죠. 이 ETF가 첫날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고요. 티커 네임은 BYTO입니다. 어제 점프를 했다. 4.5% 정도 첫날
상장하자마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41.89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4%가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64,206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달 정도 전에 막 4만을 찍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64,00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1% 정도 바로 밑에 와 있다. 올타임 하이가 64,899였거든요.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이 강해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퓨처 역시도 4% 올라가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퓨처가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퓨처를 따라가는 ETF 역시 4.5%나 껑충 뛰어 올랐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비를 이번 비트코인 ETF가 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번에 상장된 퓨처즈 ETF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잖아요. 어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이 퓨처즈라는 것은 선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제 출시된 ETF는 사실 비트코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선물에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의 투자 방식이 지금 우리한테 가능한데, 과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미래지수, 즉 선물을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ProShares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아까 살펴본 BITO죠. 이 BITO라는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 BITO를 소유하게 되면요, 퓨처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물의 컨트랙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여기 써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선물은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클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해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관계를 우리가 구축할 수는 있다. 따라서 관계는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웡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 토큰의 이젝트 밸류, 즉 비트코인의 그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따라서 약간은 다른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코스트 모어니까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들어진 ETF는 비트코인의 선물에 투자를 하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만기가 있고 그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연장을 하면서 이 롤링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롤링을 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선물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장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다 보면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언제 좀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사이버 테러를 당하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 수준의 커스터디는 이제 보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이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 문제보다는요, 과연 비트코인 관련된 그 ETF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를 하건 앞으로 이 두 개의 그 투자 방식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커다란 커다란 그림을 보게 되면 이번에 새롭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regulated structure를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그 규제 기관에서 승인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ETF를 출시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는 관계 그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좀 확신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401k 그리고 IRA라는 게 나오는데 둘 다 이제 미국 쪽에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 펀드 중에 그 기업이 만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이 연금을 만들 때, 연금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기업에서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반반씩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한 연금을 401k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RA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납부하는 연금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연금 펀드가 굉장히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다 가입을 하는 이런 연금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에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섹터에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ETF가 발족된 것은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그 투자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비트코인의 선물을 추종하는 ETF가 출시가 되면서요,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코인베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코인베이스의 좋은 소식이 ETF 말고도요, 두 가지가 더 들려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페이스북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덕분에 4% 이상 올라갔다. 실제로 어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4.2% 정도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어떠한 소식이 그 페이스북 관련해서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제목을 보시면요, 페이스북이 런칭을 한다. 디지털 커런시 월렛이니까 가상화폐를 담을 수 있는 지갑을 이번에 런칭을 하는데 그 이름이 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페이스북이 런칭하는 디지털 화폐 지갑인 그 노비랑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이번에 런칭을 했다. long waited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파일럿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식 운영은 아니고 시범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개발한 디지털 커런시 월렛인 노비를 이번에 출시했는데요. 인디 US니까 일단은 미국 지역에서만 출시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계획은요, 그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크립토 커런시인 DM을 이용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DM을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귤레이터, 정부 당국의 백킹, 서포트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팍소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다. 팍소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국 달러랑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가상화폐인 것은 맞는데 가상화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랑 연동이 돼 있다. 우리가 흔히 USDP라고 부르는 이런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안전하죠. 그 미국 그 달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화폐의 가치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자, 이번에 출시된 노비를 사용하는 유저들, 그 이용자들은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다운을 받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한 아이디를 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등록을 하고 나면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월렛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USDP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수수료가 없다. 자, 일단은 수수료가 없다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만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러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전 세계의 사용자들이 이 송금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가 이번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옵니다. 코인베이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번에 커스토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커스토디는 이제 구금한다, 가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가상화폐를 가두는 거니까 보관을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 가상화폐 지갑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 어딘가에는 이 가상화폐를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보관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코인베이스가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비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투자되는 모든 가상화폐는 코인베이스가 운영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 이것이 어제 들려왔던 코인베이스의 두 번째 즐거운 뉴스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는 거물이 이번에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었는데 이 지갑의 보관 서비스를 그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 나머지 세 번째 뉴스도 마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인베이스의 주주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세 번째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코인베이스가 잉크를 했다. 잉크를 이용해서 사인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멀티이어는 1년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번에 결성을 하게 됐는데 그 상대가 대단합니다. NBA. NBA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의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그 마이클 조던이 생각나는 그런 NBA. 그 NBA와 이번에 장기간의 계약을 했다니까 굉장히 좀
커다란 딜이 성사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딜은 익스체인지, 확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NBA가 여성 NBA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Women's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도 이번에 포함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NBA G리그, NBA 2K 리그, 마지막으로 USA 바스켓볼까지 다 연관이 된다.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NBA G리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이 NBA G리그 역시도 NBA의 마이너리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NBA 2K 리그가 있는데 굉장히 좀 희한한 리그죠. 이 리그는 뭐냐면 NBA가 테이크2라는 기업과 힘을 합쳐서 만든 e스포츠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NBA 리그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것을 다 포함한다. 따라서 굉장히 좀 규모가 있고 중요한 파트너십이 이번에 결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결성된 것은 일주일 만이다. 어떠한 일이 있은 이후에 일주일 만이냐면 코인베이스가 논-펀저블 토큰 마켓에 진출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논-펀저블 토큰은 우리가 흔히 NF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뭐 어떤 유명인들의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디지털 상의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논-펀저블 토큰이라고 부르거든요. 논-펀저블 토큰의 그 뜻은 뭐냐면 그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다. 따라서 디지털 그 자산의 가장 커다란 단점은 카피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논-펀저블 토큰이 나타나면서 카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 1년 번호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드디어 NFT를 이렇게 교환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든다고 발표를 한 게 바로 지난주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1.35 밀리언이니까 135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직 론칭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월 14일에 기준으로 1.35 밀리언을 쓰니까 지금 일주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숫자는 현저하게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NFT를 교환할 수 있는 툴,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코인베이스였는데 이번에 NBA랑 협업을 하게 되면요. 그 NBA의 많은 그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의 사진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친필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논-펀저블 토큰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 거래가 이번에 성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의 중요한 뉴스가 들려오면서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굉장히 좀 뿌듯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특출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지포인트가 아니었나 합니다.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6.43%나 껑충 뛰어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스티플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이 한몫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스티플에서 이번에 차지포인트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줬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플이 이번에 스타트업을 했다. 커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종목인데 새롭게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차지포인트에 이번에 이니셜 웨이팅으로 바이를 줬다. 매수 의견을 던져준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스티픈 젠가로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expect를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기대하고 있냐면 포지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차지포인트는 아직까지 그 캐시번이 나타나고 있는, 따라서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만간에, 즉 2024년까지는 아마도 포지티브, 그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팩터링 인이니까 어떠한 요인들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스트롱 네트워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충전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잘 구축이 돼 있다.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캐피탈 라이트 비즈니스 모델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 차지포인트 관련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을 보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요. 에너지 판매와 스테이션 운영권은 고객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스테이션은
전혀 갖고 있지가 않거든요.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충전기만 판매를 하고 이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이 충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 세븐일레븐이 가지고 있는 그 스테이션은 세븐일레븐이 소유를 하고요. 단지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그 하드웨어에 이어지는 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프리캐시 향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는 또한 차지 포인트가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혜택을 받으냐면 제너럴리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EV 쪽에 전기차 부분의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링크 차징이라는 경쟁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홀딩 레이트를 준다. 따라서 조금 주의해야 될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 스펜딩에 그 혜택을 받을 다른 주식 중에 하나라고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 포인트는 매수를 주고 블링크 차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 홀드를 주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 멀티플이다. 밸류에이션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지 포인트의 PS 레이시오는요. 지금 58.5입니다. 따라서 차지 포인트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8.5배나 올라가 있는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서 만약에 성장률이 막 70%, 80% 정도 나오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기업이 차지 포인트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 여러분들께서 블링크 차징을 보시면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111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출 수준으로는 111년을 투자를 해야 이 기업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 블링크 차징이다. 따라서 만약에 성장률이 비슷하다면 블링크 차징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지 포인트에 투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텔라닥 관련된 소식인데요. 텔라닥의 주가도 어제 2.6% 이상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는 웰스파고라는 투자기관의 도움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웰스파고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라닥의 주식은 should get back on track이니까 지금은 이제 경로를 이탈해 있다. 한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추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겟백 온 트랙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트랙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는 기관은 웰스파고고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스티븐 박스터 그리고 스탠 베렌스타인 두 명이 이번에 커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텔라닥 주식을 커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준 레이팅이 오버웨이트이다. 오버웨이트는 바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따라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좋아한다. 텔라닥이 엑스포저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several key 텔레헬스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노출을 한다. 따라서 원격 진료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텔라닥이라는 그 기업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냐면 앞으로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 원격 진료의 그 앰비션, 야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원스톱 숍이 될 수도 있다. 원스톱 숍이라는 것은 텔레헬스를 그 생각할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진료를 다 이 텔라닥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요. 20% 이상의 올가닉 레비뉴 그로스가 가능하다. 올가닉 레비뉴 그로스는 뭐냐면 텔라닥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매출의 기여도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도 20% 이상 꾸준히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최소한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이번에 에스티메이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토탈 애드레서블 마켓이니까 접근 가능한 이 열려있는 마켓, 시장을 얘기하죠. 시장의 규모를 줄여서 우리가 TAM이라 그러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무려 120빌리언에 이른다. 굉장히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커다란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텔라닥의 미래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 그 멤버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됐었잖아요. 따라서 성장률이 엄청났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플랫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3분기, 4분기 앞으로 이제 그 하반기 동안 멤버십이 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숫자를 보니까 52밀리언이니까 5,200만 명, 그리고 많으면 5,400만 명 정도를 지금 가이던스로 내놓고 있다. 올해 말까지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수의 멤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텔라닥입니다. 자, 그리고 웰스파고가 보기에는요, 앞으로도 룸이 남아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주는 프라이스 타겟이 나와 있는데 156달러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14% 이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줌이 등장을 합니다. 줌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대형 인수합병건이 무산이 됐죠.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를 하다가 이 건이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은 타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는요,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줌 비디오가 이번에 투자를 한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냐면 BTEN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파이낸셜 텀즈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DTEN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봐야겠죠. 자, 매뉴팩처러니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뭐를 만드는 기업이냐면 이노베이티브, 굉장히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를 하면서 DTEN이라는 기업이요, 계속해서 새로운 그 프로덕트, 상품과 서비스를 혁신적인 물품을 만들어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줌이 이렇게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것은요, DTEN과 함께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줌의 CFO, 그 Chief Financial Officer에 따르면 그들은 항상 비디오 퍼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힘을 합쳐왔다. 비디오 퍼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상 통화라든지 화상을 이용한 미팅,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러한 미팅이 프릭션리스니까 전혀 마찰이 없고, 따라서 뭐 끊김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릴라이어블은 우리가 기댈 수가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러한 화상 채팅을 하면서 프로덕티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툴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기업은 힘을 합쳐왔다라고, 같은 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DTEN이라는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 DTEN이 강하게 밀고 있는 하나의 주력 상품이 나와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DTEN 미 프로라는 하드웨어입니다. 자, 이 TV 같이 생긴 이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카메라 기능도 되고 스크린 기능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가요, 범위가 넓어서 하나의 미팅님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파티시펀트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크린용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가상 미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용으로 활용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 직접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이라는 기업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혁신적으로 구축해 놓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드웨어의 발전도 좀 밀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줌의 활용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몰입감이 커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팅룸에서 같이 앉아서 미팅을 하는 것보다는 몰입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줌을 오랫동안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팬데믹이 이제 잠잠해지게 되면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만약에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몰입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면 줌은 팬데믹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줌이 이런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스마트한 장기적인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마트한 전략을 펼치는 기업이 하나가 더 발견이 되는데요. 바로 스퀘어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스퀘어가 파트너십을 진행한다라고 써 있죠. 그런데 그 파트너십이 누구랑 진행되고 있냐면 스테이션 F라는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이러한 그 단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스타트업의 캠퍼스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에 위치해 있는 이런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00곳이 넘는 스타트업 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들의 스타트업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그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션 F를 이번에 지원하겠다라고 발벗고 나선 것이 스퀘어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은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번에 파트너십을 진행하면서 핀테크 기업인 스퀘어는요, 오퍼한다, 제공한다는 거죠. 시리즈업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워크숍을 제공한다는 것은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테이션 F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업가들을 교육시켜 주죠. 근데 그들이 배우는 것은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스퀘어에서 일하고 있는 리더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직접 배우는 것이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리더들, 스퀘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커머스 쪽 그리고 페이먼트 쪽에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겠죠. 이들한테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퀘어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션 F에 서포트를 하는데요. 파이낸셜리,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떤 서포트를 해주냐면 액세스를 부여한다, 디스카운트를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퀘어의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가들이 스퀘어를 이용하기 원한다면 디스카운트를 주면서 많은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이번에 개척하고 있다.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스퀘어가 영리한 전략을 이번에 구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을 교육해 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요. 또 이런 스타트업이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상당히 커다란 규모의 고객으로 발전하는 가능성도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래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는요, 스타벅스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두 기업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루머 하나가 전해져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그리고 아마존이 보도되기를 그들이 이제 톡을 하고 있다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냐면 라운지를 만드는데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그리고 스타벅스가 디스커션을 하고 있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 토론을 했다는 거죠. 포텐셜 파트너십, 따라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잠재적으로 파트너십이 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파트너십이 결성된다면 창조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코 브랜디드 라운지니까 이 라운지는요, 아마존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디어고요. 자, 이 미디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포텐셜 딜, 따라서 만약에 두 기업이 이번에 힘을 합친다면 이 딜에 따라서 아마존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익스펜드는 이제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고라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아마존 고는요, 사실 아직까지 몇 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테크놀로지를 집약해 놓은 이러한 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아이디를 제공하고 들어가죠. 뭐 손바닥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내 아이디를 찍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 같은 것을 그냥 그랍하고 고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캐시어도 필요 없고요. 자연적으로 그 페이먼트가 지불이 다 완료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아마존 고는 아직까지 그 점포의 수가 많지 않은데 만약에 스타벅스랑 힘을 합치게 되면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32,000곳이 넘게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존 고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념의 카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캐시어리스 카페니까 캐시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 우리의 계획을 보면 런칭하는 것이다. 코로케이트드니까 두 개의 브랜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스토어, 가게를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도 즐길 수가 있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요, 그냥 그랩앤고 할 수 있다. 아마존 고에 그 진열되어 있는 음식 같은 거를 그냥 가져나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without waiting in line이니까
우리가 어디 뭐 캐시어가 없기 때문에 라인에 쓸 필요도 없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클리어하다. 지금 아마존과 스타벅스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 두 기업이요, 이렇게 신선한 컨셉의 라운지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주주로서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제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칼입니다. 자, 인투이티브 서지칼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Q3 3분기의 논갭 EPS 같은 경우는 1.19가 나와서요, 지금 3센트가 오히려 더 나왔다. 빚이라는 것은 예상치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갭 EPS 같은 경우는 1.04달러를 만들어냈는데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무려 16센트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괜찮았죠. 자, 매출 쪽을 보면요, 1.4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성장률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매출의 규모보다 20밀리언이 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어닝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쇼핑이 나오는데 몇 개를 배달했는가, 몇 개를 판매했는가죠. 자, 총 336개의 다빈치 서지칼 시스템을 판매했다. 따라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판매하는 장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다빈치 서지칼 시스템인데 무려 336개나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요, 지난해 2020년 3분기에 판매했던 것이 195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무려 72%나 더 많은 숫자를 이번에 판매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다빈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이번 분기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존재하는 이러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준 것은요, 좀 안도가 되는 그러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와우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가의 흐름은 여전히 좀 밋밋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요, S&P 500을 살펴보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22%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어떠한 추세가 이어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비디오 클립에서는 전문가 한 분이 이러한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이분의 말씀이, 이분의 예측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예측을 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방송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single factor is what you call the growth trajectory. We're still seeing growth in the economy. I think we will continue to see growth in the economy for a while. I think valuations are high, but not unreasonably so. You know, I think that the S&P 500 is selling at roughly 20 times forward earnings. The historic average is 16. You might say it's a little overpriced by that standard. On the other hand, valuations are heavily influenced by interest rates. We have the lowest interest rates we've ever seen. It wouldn't be silly to have the highest valuations we've ever seen, and we don't. So I think it's okay. It's viable. We always hear buy low, sell high, but you know, you also can hear buy high, sell higher. To your point, if you're bullish equities on a macro level, does that mean you are also sort of making a call that interest rates are going to be low, maybe not forever, but for much longer than many people may think? Well, number one, I'm bullish on the economy. And I think that stocks won't crap out as long as we have economic growth, number one. And number two... do you think we will crap out, so to speak? Eventually. That's why we have cycles. I mean, the market does well, then it does too well, then it gets too high, then it corrects. That's the nature of cycles. Where are we in that level? Well, the market is quite high in the sense that it has moved ahead when the economy wasn't. The market started moving ahead March 24th of 2020. Market
And for the next 3 months, we had the worst quarter for GDP in history. So clearly, the market was doing well when the economy wasn't. And that has continued to be somewhat true. So I think it's certainly true that the market is somewhat ahead of itself. When you say I'm bullish, I certainly don't think stocks are cheap, but I think that they're in the band of reasonableness. And that's the theme here, I think, that we've been in interviews, in panels, by the way, just great to have conversations again in the hallway, which is almost every power player we've talked to, and it sounds like you're in that camp, says, I could make 5 reasons why stocks could or should go down. Right. But the reality is, given all the liquidity, given where interest rates are, the consumer, et cetera, they just hold their nose and buy the dip. And positive economic performance. I think that's right. You know, I think that there's a preoccupation in the media with, Don't you blame the media, Howard. Are you a buyer or a seller? And I think that that's too simplistic and it's too black or white, binary. The point is, I think of markets as rich, fair, cheap. And when they're rich, maybe you should sell. When they're cheap, maybe you should buy. Okay, Tyler's got a question, but we'll call that, hold on, we'll call that the Marx scale now. Okay. We're going to make a graphic about this on Good. CNBC, Howard. Okay. Where are we? I think we're in fair territory. Between fair and rich. Yes, we might be on the higher part of fair, but in fair territory, there's nothing brilliant to do. That's the key to remember. You know, Yeah. I said to my son, my last book was on cycles, and I said to my son, I think that my cycle calls have been pretty good over the course of my career. He said, yeah, Dad, that's because you did it 5 times in 50 years. There have been 5 or 6 or 7, maybe I missed a couple, great opportunities to do something. But in between, nothing brilliant to do. Just sit there and be a holder.